우리 정부에서는 하루 확진자 3,500명이 나오더라도 11월 초쯤에 위드 코로나 간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약간 대응은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 확진세가 계속 폭증하고 있는 부분이죠. 해서 정부는 원래 계획대로 10월 말 11월 초쯤에서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전환하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합니다. 하루 확진자 3,500명대까지 일단은 대응 가능한 수준의 병상을 충분히 마련하는 한편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 다음 달로 접종이 예정된 2차 백신 접종자의 일정도 앞당겼죠. 또한 백신 접종을 꺼리는 미접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역 인센티브 차원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완화된 방역 지침을 적용받도록 하는 백신 패스 부분, 영국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3,000명 나와도 11월 초 위드 코로나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 패스 적용해서 미접종자들에게 역 인센티브가 될 사항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권 장관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거리 등의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접종 완료자, 완치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백신 패스를 쓰는데 우리도 이를 적용해야지 않나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영업 제한 시간이 22시인데 24시까지로 한다든지 등으로 단계적으로 풀고 방역 수칙을 최대한 단순화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주요 방역 지표를 확진자에서 위중증률, 치명률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백신 패스 그리고 접종 간격을 줄여서 10월 말까지 접종률을 많이 높인다고 합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려면 예방 접종률을 빠르게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당장 10월과 11월 화이자 모더나 백신 2차 접종이 예정된 대상자의 접종 날짜를 앞당겨 조정된 일정을 이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에서 제외됐던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과 임산부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본격 실시한다고 합니다. 해서 한두 차례 정도 공청회를 더 가지고 전문가들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은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시킨 이후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위드 코로나를 간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부분입니다. 중국 지금 말 그대로 전력난 심각한 부분이죠. 중국은 전력난의 제조 마비, 우리 포스코 공장도 마찬가지고 애플, 테슬라 공장 다 마찬가지로 지금 공장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유럽은 천연가스 대란에 전기료 폭등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섰던 세계 경제가 에너지 대란이란 암초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를 이유로 각국이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날씨와 급격한 수요 증가 등으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정학적 위기와 무역 갈등, 구인난 등 정치, 사회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천연가스와 원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에너지 대란이 제품 가격의 상승, 소비 부진, 경기 침체 등으로 연결돼 세계 경제에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흔드는 에너지 대란 원인, 첫 번째, 준비가 일단 미흡했다고 합니다. 탈탄소, 준비를 제대로 하면서 탈탄소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준비가 미흡한 탈탄소 드라이버, 석탄에서 신재생으로 급격한 전환으로 발전량이 불안정하다는 부분. 우리도 약간 원전,
부분이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천연가스에 과도한 의존에 따른 수급 불안 요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구인난, 브렉시트로 기름 운송 기자가 부족해가지고 주유소에 기름을 운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사가 부족해서. 네 번째, 무역 갈등. 중국, 호주와 무역 갈등으로 석탄 수입 중국이 중단했죠. 이러한 이유가 또 중국의 전력난을 야기시킨 또 가장 큰 이유 부분이고요. 기후위기. 브라질은 지금 가뭄으로 수력 발전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말 그대로 전력난 위기 부분이라고 합니다. 중국 올림픽 앞두고 무리한 탈탄소 정책으로 지금 성장률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죠. 영국 기름 대란이 의료 산업 위협. 영국에서는 기름을 운송할 기사가 부족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공급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브렉시트로 영국 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어려워져 화물 운송업의 인력난이 심해졌다고 하고요. 또 이에 따라서 주유소 30%가량이 재고가 바닥난 상태라고 합니다. 이 기름 대란은 의료와 교육, 돌봄, 노동 등 핵심 산업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심각한 부분입니다. 유럽, 전력난에 전기료 급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풍력 발전을 늘렸던 유럽은 바람이 불지 않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풍부한 해상 풍력 발전을 바탕으로 유럽 국가에 전력을 수출했던 아일랜드의 풍속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이죠. 일단 이게 또 기후위기 부분이죠. 아무튼 이러한 이유 부분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부분이 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좀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우리 또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좋은 또 정책이 나온 부분인데요. 미 FDA가 바이오 복제약, 바이오시밀러 승인 절차를 유럽만큼 빨라지게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바이오시밀러 심사 일정을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28일 미국 바이오센츄리에 따르면 FDA는 오는 11월 2일 다가오는 2023년, 2027년 회계연도에 새로 적용할 바이오시밀러 사용자 수수료법에 대한 공개 논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바이오센츄리는 이를 통해 FDA에 더 신속한 바이오시밀러 추가 승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FDA는 전문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허가 신청자 비용 부담법과 바이오시밀러를 대상으로 한 BSUFA 제도라는 부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FDA로부터 허가 신청자 비용 부담급과 BSUFU에 따라 승인 절차를 진행할 경우 기업이 정해진 수수료를 지불하면 FDA는 통상 수개월 안에 날짜를 지정해 기업에게 승인 결과를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바이오센츄리에 따르면 FDA는 향후 추가 심사할 바이오시밀러를 3에서 10개월 안에 검토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보충 항목의 범위, 일정 및 요구 성과 목표 등을 새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한 FDA가 심사할 바이오시밀러가 보충 심사에서 안전성 항목을 변경하거나 적응증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등 새로운 유효성 평가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심사 일정을 더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바이오시밀러 승인이 활발한 유럽과 비슷하게 바이오시밀러 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센츄리는 또한 FDA가 11월 2일 해당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22년 9월 30일 전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재승인할 의회에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 인력난이 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FDA도 14명의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서 새로 바뀌는 프로세스 그리고 추가된 인원 부분을 감안해서 유럽과 비슷한 수준의 승인 절차를 개선시키겠다고 하는 기사 내용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셀트리온에게도 호재죠. 네, 말 그대로 승인 절차가 유럽만큼 빨라지면 승인한 이후에 허가 부분까지 마찬가지 많은 시간이 단축이 되는 부분이겠죠. 일단은 네, 바이오시밀러 하는 업체, 특히 우리 셀트리온에게 또 다른 또 호재 소식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